네,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동아일보 일면 제목을 보면요.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고 이어서 정진상 실장을 출국 금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반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일면에는 김용에 이어 정진상, 이재명을 에워싼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검찰이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요. 이번에도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처럼 적극적으로 가로막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 4개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진상 실장을 출국 금지했고요. 또 두산건설 등에 대해서도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관계다라고 적시한 바 있는데요.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도 첫 기사와 좀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김용 이 부원장의 아파트 매매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네. 여의도로 이사를 갔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말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검찰 역시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관계기관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 김용 부원장의 재산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원장은 2015년 배우자 명의로 목동 아파트를 샀고요. 2017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여의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는데요. 이런 전세금을 빼더라도 4억에서 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흘러나온 돈이 부동산 구입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김 부원장이 보유한 예금과 또 현금성 재산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어제 국감에서는 SPC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질타와 문의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일단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SPC 16개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총 7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달 평균으로 따지자면요, 13.5건 발생한 거였고요. 이 기사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자면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2인 1조 근무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SPC 그룹 측은 2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작업을 나눠서 하는 건 진짜 2인 1조가 아니다. 같이 또 동시에 해야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는데요. 사망사고가 난 SPL의 경우 올해 안전 예산이 지난해보다 20.4%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 2개 조가 12시간씩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SPC 그룹 측은 향후 3년 동안 안전관리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는데요. 근본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안전 제일입니다.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 또 카카오 관련된 보상금 관련 내용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보상금이 4,260원이다. 그리고 뿔난 대리기사들이라는 내용인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리기사들 중에 매달 22,000원씩 내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먹통 사태로 한 90시간 가까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6일치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리운전기사 단체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단체 측이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를 보면요. 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이를 배정받지 못해서 결국은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17만 8천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카카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도 6일치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인 7,550원을 포인트로 보상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는데 네. 택시 업계 역시도 마찬가지 수십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추가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4,260원과 17만 8천 원은 차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보상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중국 소식인데요. 이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고 정말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이 내용 어떻게 다뤘죠? 네, 이번 기사는요.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견제 세력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정치적 위험성과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평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급한 건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거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흉흉해진 민심은 이번 당대회 기간 확산한 벽보 시위와 또 화장실 낙서 시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봉쇄가 아닌 자유가 필요하다, 선거권을 요구한다, 이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보통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 안에서 낙서를 하면서 동참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동참한 한 대학생은 낙서를 할 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해방감을 느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당장 사회적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았을 때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앞으로 원로, 계파, 후계자가 없는 산무 정치 시대를 맞으면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 주석의 결정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